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5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됐지만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달 16에서 17세에 이어서 지금은 12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 접종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마 단계적으로 더 확대되겠죠? 네, 하지만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부모들도 아이들의 접종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저질환이 있을 땐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요. 네, 판단은 청소년 본인과 또 부모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래된 항만이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침체기를 맞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산 서항지구를 소개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의 장례위원으로 참석해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밀양 얼음골 사과 축제를 올해는 즐길 수 있습니다. 꿀맛 가득한 밀양 얼음골 사과를 맛볼 수 있는 축제, 정책 브리핑에서 들어봅니다. 최근 화물차와 같은 디젤 엔진 자동차에 꼭 필요한 요소수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택배차 운행이 어려워져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산을 전국 7대 도시로 이름을 올리게 했던 오래된 항만이 최근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 기업과 사람들이 떠나며 침체기를 맞은 도시에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현민 기자입니다. 마산 서항지구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80년 동안 항만시설로 운영되며 지역민의 출입이 금지됐던 곳이지만 지난달 8일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원으로 조성된 이곳은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2.3km에 달하는 산책로와 야외 무대, 물놀이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와 서항지구를 잇는 보도교는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없었던 도시에 공원이 생기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산에는 이런 지역이 없었으니까 기껏 해봐야 수목골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아마 마산 시민들은 다 좋게 생각할 겁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보동산 시장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데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등이 맞물리면서 서항지구 인근 아파트 가격도 치솟은 겁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올해 초보다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한 4억에서 왔다 갔다 할걸요 아마. 요즘에 해양신도시 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공원 하나로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는 상황. 창원시는 서항지구를 마산을 상징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 정당과 항만 역사관 등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항만 역사 박물관도 추진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레저 안전 체험 센터도 건립을 하여 시민들이 문화, 그다음에 레저 같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어 사업이 추진되면 정체된 도시 성장을 이끄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서항지구와 마산해양신도시를 하나로 묶어 문화, 예술, 관광이 가능한 글로벌 스마트 감성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도심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 설악산의 가을 풍경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북한산의 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노랗고 붉게 물들기 시작한 단풍이 등산객들을 맞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어 볼거리가 많은 서울 북한산. 북한산의 첫 단풍은 지난주 시작됐습니다. 평일 휴가를 내고 산을 찾은 한 부부는 자연이 만들어낸 그림 같은 풍경에 흠뻑 빠졌습니다. 집 근처에 북한산이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고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도 볼 겸 해서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또 아주 아름다운 것 같고요. 북한산 하늘공원에 오르면 오색빛 모습과 함께 탁 트인 서울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꼭 산에 오르지 않아도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가을 단풍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산 인근 공원에서도 울긋불긋한 단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풍나무 앞 수줍게 사진 찍는 할머니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산에 못 올라가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죠. 하늘도 봤고 하늘만큼 땅만큼. 방역당국은 가을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가능한 개인 차량을 이용해 가족 단위로 이동하고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장례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일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박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금도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 국가장 결정에 반대하기는커녕 장례위원으로 참가한 경남의 교육수장은 자신의 행보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례위원이라는 딱지를 반납하고 열사와 희생자들, 교육 현장의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경남교육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박 교육감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지난 1일 진보당 경남도당도 박 교육감에 대해 의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최근 화물차와 같은 디젤 엔진 자동차에 꼭 필요한 요소수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국내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10리터에 만원대였던 요소수 가격은 최대 1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요소수 10리터를 넣으면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와 달리 화물차는 300km밖에 주행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풍기 현상이 계속될 경우 택배차의 운행이 어려워져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과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사과하면은 밀양 얼음골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높은 산지와 깊은 계곡이 어우러진 얼음골 일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사과 재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재배되는 사과는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일명 꿀사과로도 불립니다. 찬바람이 부는 지금 얼음골에서는 사과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오는 5일부터는 밀양 얼음골 사과 축제가 열립니다. 행사 기간 다양한 볼거리와 할인된 가격으로 얼음골 사과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상열 밀양 얼음골 사과발전 협의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밀양 얼음골 사과발전협의회 회장 이상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축제를 못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요. 이번 축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들이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은 한 달 동안 하고, 예, 오프라인은 드라이브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사과 축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축제에는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판매장을 여는데 15농가를 선정해서 판매장을 열고, 예, 식전 행사는 기우제라는 행사를 하는데 한 해 동안 토주신께서 무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얼음골 사과에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수확한 사과 품질이나 수확량은 어떤가요? 예, 초봄에 냉해로 인해서 조금 감소율은 있으나 수확철에 지금 날씨가 아주 좋아서 사과 맛이 아주 좋아요. 네, 수확량도 늘고 품질도 좋다고 하니까 이번 축제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혹시 행사에 못 가시는 분들 중에서 얼음골 사과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사과발전협의회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하고, 예, 요 축제 기간 내에는 1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얼음골 사과 축제를 기다리는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전국적으로 사과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미라 얼음골 사과는 천년이 빚을 지은 고장으로서 아주 사과가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습니다.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애지중지 키운 만큼 이번 축제가 농민들의 새로운 판로 개척에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열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창원과 수원, 고양과 용인 등 4개 지자체 시장이 특례시 권한 확보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특례시장협의회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장 등이 참석한 특례시 권한 확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함안군이 3일 7원읍 우리마을 1cm 문화센터에서 장난감 은행 3호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장난감 은행은 장난감 대여 공간과 영유아 프로그램실, 휴게실과 놀이터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3호점은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창원 시민들에게도 개방돼 지자체 간의 새로운 공유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 일대 갯바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낚시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갯바위 낚시객의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이 없어 관할구역 6개 지자체와 협력해 개정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낚시객에게 최대 100만 원, 낚시 어선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창원시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방문해 K2전차 4차 양산 건의문을 민홍설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건의문 전달은 창원시가 K2전차 중소협력업체 협의회의 호소문을 받아 지역 방위 산업의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K2전차 양산 산업은 현대로텀이 완성차를 생산하고 1,100여 개 중소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가 양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오는 2023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코로나19로 일부 중단됐던 양산 시립박물관의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관람과 전시 해설은 이틀 전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대관도 좌석수 제한에 허용됩니다. 또한 가족 영화 상영 등 박물관 프로그램도 재운영됩니다. 시립박물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오는 13일 독립운동가 윤현진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거제와 통영, 고성 등 3개 시군이 오는 19일까지 합동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채용 박람회는 지역의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구직 희망자들은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정보를 확인한 후 지원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해 17일 통영시청 제2청사에서 대면 면접 부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인 김해 화포천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기회가 열렸습니다. 김해시는 3일 화포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신청으로 김해시는 내년 6월쯤 람사르 습지 등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는 국제환경협약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자는 취지의 국제협약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창녕 우포늪을 비롯한 23곳이 람사르 습지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